안녕하십니까. 동맥내과 김상목 원장의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1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이어서 불교 심리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 불교 마음학, 심서학, 심리치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불교 마음학은 이제 어떤 것을 다루냐 하면, 뭐 명상을 한다든가, 또 생각을 깊이 한다든가, 심자는 이제 마음 심자, 심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궁리를 하면서 이 길로 저 길로 이게 생각하는 능력을 이제 훈련을 한단 말이죠. 수양을 한단 말이죠. 화두를 정해가지고 부처님한테 빈다든가, 열반을 위해서 수행을 한다든가, 참선을 한다든가, 정신을 집중한다든가, 모든 마음에 잡다한 탐욕을 이제 비운다든가, 그래서 딱딱하고 욕심 많게 머리를 많이 굴리는 자아가 폭발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잡다하게 골치 아프게 번뇌해서 살지 말고 이제 깨우침을 해서 다 비우고, 그래서 정진하는 것이 이제 도를 닦는 거고, 참선을 하는 거고, 명상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불교 마음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감각 기능을 사실은 탐욕이라는 것은 감각적인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각을 통해서는 시각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욕심 같은 걸 할지, 재산이랄지, 딴 사람을 겁탈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자기의 권세를 누린다든가, 그런 것들은 모든 것이 마음의 평정을 위해서 다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심소학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인지능력, 정서능력, 이제 동기, 이런 것을 더 깊고 넓게 파악하고, 근데 여기는 이제 성격도 들어가는데, 인지, 정서 능력, 동기, 성격은 잘 바뀌어지질 않아요. 성격은 그 퍼스널리티, 개성인데, 그 쉽사리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제 DNA, 유전자에 의해서 캐릭터가 좀 결정되는 것이 많지, 사실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성격에서는 그렇게 현대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쳐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에는 그 성격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깊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심리 치료를 해서 스트레스나 괴로움이나 번뇌를 이제 이게 바꾸는 거, 그런 것은 이제 불교 심리 치료자나 또는 득도를 한 이제 부처님이나 스님이 그런 이제 안내를 하면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수행을 가르쳐주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이제 만성 스트레스 많이 이제 번뇌에 시달리고 녹초가 되면 이제 절로 들어가긴 한단 말이 있잖아요. 속세를 다 잊어버리려고. 이제 그 말이 맞습니다. 속세의 그 어렵고 괴로운 것을 전부 벗어 던지고 그것을 절간에 가서 조용하게 고요하게 명상을 하면서 그걸 다 잊어버리려고 그러려고 이제 절에 이제 머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기의 마음을 긴장시키지 말고 이완시킨단 말이죠. 정신 상태를 이완하고 편안하게 하고 그래서 마음을 넓게 해준다고.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고통스러운 것을 차차차차 잊게 되고 그것을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듭이 있으면 그걸 풀어주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참선을 하는 이유가 되겠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태어났을 그 당시에는 그 인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석가모니가 이제 깨우쳐가지고 이제 해탈을 하게 됐다. 이제 그런 말을 했었는데, 오늘 강의의 주제가 자아의식.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과거에 강의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자아가 뭐냐? 자아가 우리 머릿속에 몇 개나 들어있느냐? 나는 과거에 강의할 때 적어도 내가 아는 자아는 한 5가지, 4가지 내지 5가지 자아가 있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개인 자아랄지, 집단 자아랄지. 그러면은 자아 중에서도 이제 왜곡된 자아가 있을 거고, 참된 자아가 있을 거고, 또 긍정적인 자아가 있을 거고, 비관적인 자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자아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이상주의적인 이제 자아 의식이 있고, 왜곡된 자아, 부정적인 자아가 있을 거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아가 있는데, 자아를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사이 말하는 건 자부심이나 자존심은 좀 다르다고. 자존심은 자기 욕심하고 돈 관계가 있다든가 자기하고 딴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자존심 상한다고 이제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그리고 자기 욕심에 관여가 되는 거고. 그런 이제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은 또 달라요. 자존감은 자기 자신이 이제 기준이 된다고. 그러니까 딴 사람하고 돈 관계나 권력이랄지 그 비교 대상이 안 되고 자기 내부 성찰을 통해서 자기의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 자아를 이렇게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서로 문답식으로 자기가 성찰하고 물음을 일으키고 답을 내고 하는 문답식 그런 이제 대화가 이제 성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아를 알게 되어야만이 자아는 예를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표현하면 자기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해서 자기가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이제 자아의식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느냐, 부정적으로 자기 비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 자부심이 생긴다든가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존감이 높다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만 자존감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심각한 자아 성찰이 그 전 단계가 있어야만이 예를 들어서 진정한 자아 성찰이고 자아 실현이 가능한다. 결과가 그렇단 말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불교 심리학에서도 자아를 그런 이제 단계를 거쳐야만이 이제 자기 그 장단점, 객관적인 모든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깨우쳐가지고 이러면 내가 안 되겠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자꾸 자가 발전시키고 대대로 부정적인 것은 이제 부정적이라는 것은 자꾸 번뇌를 할지 괴로움을 자꾸 나쁘게 자꾸 해결하려고 집착한다든가 이제 그걸 떨쳐버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됐든지 그 나쁜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을 털어버리고 비우고 그러는 것이 이제 무아 자아가 없는 상태 이걸로 이제 바꿔치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수양하고 자기가 성찰하고 수양하면은 자아의식이 있던 것이 차차차차 이제 무아의식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바꿔진다고 이렇게 그게 수양이라고 그게 이제 성찰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아주 좋게 아주 설명하는 건 뭐냐면은 특히 이제 선불교라는 거 있잖아요. 선불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 태어나기 이전부터서 자연적으로 우주적으로 자연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원래가 비어 있었다는 거야. 불교 이제 스님들이 이제 부처님이 이제 설파하는 건 뭐냐면 원래 마음은 비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원래 마음의 근원이 성이라고 그랬다고 성. 근데 이것도 한문으로 써서 그러는데 이게 나도 이제 이해하기가 좀 그런데 성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 불교에서 성은 이제 뭐 남성 여성 그게 아니라 이 성이라는 것은 본래 마음을 성이라고 하거든. 본래 마음. 그러니까 본래 마음은 선하게 이제 원래 오염되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날씨가 아주 좋은 이제 그런 환경에서는 모든 것이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안개가 있다든가 먼지가 끼어 있는 그런 스모그가 끼어 있다든가 미세먼지가 끼어 있다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비구름이랄지 미세먼지랄지 안개랄지 그게 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머릿속에는 참 이게 깨끗하고 청정하고 비틀어짐이 없고 원래의 무아 상태인데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머리가 비어 있는 상태, 공사상이 이제 충만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비어 있을 때, 마음을 비웠을 때, 무아 상태에 있을 때, 또 불성이 이게 나타났다든가, 반야 상태라고. 이제 머리가 맑아가지고 이제 지혜가 지혜롭고 이제 그런 평온한 마음이 이제 반야경이란 말을 들어보세요. 화염경, 반야경. 그 중국 분들이 엄청나게 여러 분파로 해서 불교에 대해서 깨우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쪽에 치우친 사람은 화엄에 가는 것은 화엄경. 예를 들어서 반야경은 반야경. 또 무슨 경이 많잖아, 경. 그러니까 법전이란 말이죠. 법이라는 것은 이제 올바른 이제 마음에 대한 것이 법이라고 하는데 법도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법률에서 법이 아니라 이것도 상당히 헷갈린 말이다고. 하여튼 한문으로 이제 법이라는 것이 업이라는 것도 있고 전생의 업이 어떻게 해서
업이란 말이니라 법이랄 이제 이게 이제 법이라는 것이 이제 법이라는 거 이렇게 쓸 거예요. 헌법할 때 법자. 법이란 그냥 법전 그런 거 그런 말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그 선불교에서는 이제 원래 마음이 비어 있고 원래 맑아 있고 무아 상태에서 좋은 상태고 불성이 있고 반야 상태고 불이 상태다. 연결이 돼 있는 거 그게 이제 불이 상태라고 그러고 청정한 상태. 그런 상태가 원래 자아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자아를 이렇게 비우고 없애고 그러면 무아가 되는데 무아가 자아의 반대잖아요. 근데 그 무아 상태가 이 상태가 항상 무아 상태가 있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절간에 가서 맨날 이제 참선만 하고 있으면 누가 절을 고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고 자기 일상생활을 한다면 처자식을 다 먹여 살려야 되고 일을 많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려면은 그 항상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절간에 가서 참선을 하면 누가 경제를 일끌며 누가 정치를 하고 누가 기술을 연마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서 괴롭다든가 어떤 사람의 한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절간에 갈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철이 필요한 사람이 이제 찾아서 절간에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참선을 함으로써 그런 자아라는 것은 보통 자라고 하면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돈이 관여하고 주위에 그 눈치를 봐야 되고 모든 그런 욕심 같은 거 그런 거 집착 서로 구별하고 분별하는 거 그런 것들이 안개나 미세먼지나 그런 이제 이 먼지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가 말이에요. 원래는 원래가 자아가 없는데 자아라는 나쁜 놈들이 이게 덮쳐 있다고요. 덮여 있는 그렇게 부처님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오염되어 있는 거라고. 자아 때문에. 일시적으로, 찰나적으로.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사실은 그 모든 생각이 생멸한다고. 생기고 멸한다. 생멸. 바로 생각이 무아로 갔다가 또 자아로 갔다가 자아를 갔다가 또 무아로 가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순간 찰나란 말을 많이 쓰거든. 인생이라는 것은 무아도 있고 자아도 있고 그런 같은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찰나라면 그러면 1초에 몇 분의 10분의 1초랄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주자주 변하는 것이 우리의 머리의 생각의 패턴이라고. 그러니까 생멸을 한다든가 생각이 생겼다가 멸한다든가 바로 없어지고 사라진다든가 변화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 그게 이제 그 불교에서는 말하는 연기란 말을 쓰거든. 연기란 말은 자꾸 변화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매듭을 연결해서 되어 있다든가. 그러니까 항상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기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불교에서 그런 개념인데 연기론은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자꾸 변한다는 거고 그리고 연결되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개념인데 그런 생각이라는 것은 연기하는 그런 성질이 있고 생멸하고 변화가 잠깐 사이에 찰나에 변화가 할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원래 무아가 상태였는데
원래가 인간은 무한데 오염이 돼가지고 이게 자로 이제 덮어졌다 그 소리죠 이제. 오염되고 뒤덮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라는 것은 만드는 거다. 사람이 일부러 자기들이 일상생활을 하든지 욕심을 부리든지 뭐가 하든지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번뇌도 인간이 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번뇌를 누가 만든 거예요? 번뇌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지요. 그러니까 괴로움 같은 거. 그래서 변화, 소멸 그런 것을 이해를 잘 함으로써 불교 심리학에서 무아에서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이리 갈 수도 있다고. 무아 그 원래가 이제 태어나면서 무아였는데 오만 이제 세상에 잡다한 생로병사가 많이 있어가지고 생각을 하고 뭘 하면은 이게 이제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본래의 마음인데 자아에 의해서 뒤덮여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고통을 받는 거지. 피로애락이 됐든지 생로병사가 됐든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아심리학하고 불교 심리학하고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뿐만 아니라 자아 상태를 무아 경지로 성불을 하려고 하면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자아를 비워야 된단 말이죠. 이제 감소시킨다든지 그러면 지워본다든가 그런 것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항상 자아가 있어야지 운전도 하고 생각도 바로바로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있을 때, 번뇌가 있을 때는 이제 잠깐이라도 절간에 가서 무아 상태에 빠지면은 이제 부처님이 될 수 있다. 그런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무아 상태를 하려고 하면은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문의 상태. 그러니까 자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무아 상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말하는 게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지만은 절대 반대되는 개념이고 서로 이어지고 양무하고 자아가 서로 독립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 그것을 어렵게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는 아비담마의 이 정서 심리학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보면 아비담마는 이게 고대 인도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가 아비담마의 정서 심리학. 정서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마음 공부를 많이 한 것이 이제 아비담마인데 아비담마는 책 이름입니다. 책 경전. 그러니까 아비담마가 선불교 참선의 이제 가이드가 되는 인도의 최초의 집대성한 경전이 아비담마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고대 산스크리트 그어를 잘 몰라서 담마 그런 조금 달마 스님이란 분은 잘 알거든. 초상화가 있잖아. 달마 스님. 달마 스님. 이 달마가 똑같더라고. 찾아보니까. 달마. 이게 아비담마. 달마라는 것이 인도 말인 것 같다. 인도 그쪽에 이제 있는 고대
인도 말인 것 같은데, 달마라는 것은 이제 요걸 이제 중국 사람들이 표현하기에 법이라고 이렇게 통역을 한 것 같아요. 법이라는 것은 이제 경전이란 말도 되고 어떤 정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내용이 이제 정서가 있는데, 정서는 우리가 보던 감정, 정서 그런 건데, 어떤 다음 이어서 하는 불교 심리학 정서에 대해서는 아비담마의 정서 심리학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 또 이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네 내과 김상목의 넷장으로 삽시다 강의, 제 신바람 강의 제 47강을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계속적으로 자아자부심의 본론, 강론 중에서도 본론,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강의 시리즈의 이제 제목은 이제 넷장으로 삽시다인데, 이게 긍정적인 자아자부심이 원래 내용입니다. 넷장으로 삽시다는 것은, 우리나라 한국식 넷장으로 삽시다는 것은 새로 만든 단어입니다. 뭐 얼장도 있고 몸장도 있고 배장도 있고, 그런데 왜 넷장이 없어도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넷장으로 하면 이제 아주 좋은 이제 창의적인 단어를 만들어 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알맹이는 뭐냐면 자아자부심입니다. 그걸 제대로 하자 이거죠. 그럼으로써 정신의 수준을 고양시키자, 거기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신바람 강의냐? 신바람 강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율동적이고 아주 신나게 우리 고유의 신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고대 종교에 있어서 무당춤이 바로 그게 고유의 신바람입니다. 그 한을 이제 성화시키는 뒤풀이라는 게 이제 생각나시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좀 시끄러운 신바람이죠. 조용한 신바람은 우리 고유의 신바람이냐면, 자기가 자부심을 느끼고 자기가 굉장히 뿌듯하고 긍지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기분이 좋고 그러면 조용합니다. 그렇게 조용해서 시끄러울 때도 있겠죠. 우리나라는 가무의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춤도 추고 술 한 잔도 먹고 시끄럽게 놀아야지 그게 신바람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마음속 내부 심리, 내부 정신적인 면을 주로 하는 탐구에서 나오는, 저절로 조용해 나오는 이제 기분 좋은 것이 신바람입니다. 그게 제3의 신바람이라고 나중에 또 강의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조용하면서도 아주 그날 기분이 좋고 말이죠. 누가 자부심을 좀 올려주고 좋은 말을 해주면은 그날 내내 신바람이라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 화를 내고 뭐 시끄럽게 안 해도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조용한 희열, 자신감, 자존감, 그건 얼마나 신바람도 아주 고급스러운 조용한 신바람이죠. 그래서 이 강의 전체는 사실 조용한 신바람을 원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내부에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자아가 여러 개가 있다고 지난 강의에 많이 이야기했는데, 자기 얼굴이 내 속에 또 내가 있고,
내 속에 또 내가 있고 자기가 있고 그런 것은 자기와 다른 예를 들어서 이상적인 자아의식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자아가 또 있습니다. 내 속에. 그럼 나라는 존재가 두 개가 있잖아요. 현실적인 나하고 이상적인 나하고 두 자아가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게 내부에서 혼자 자기와의 대화가 그게 성찰이고 참회고 그리고 서로 이제 주고받고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죠. 문답이 자기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조용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먼저 강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런 정신적인 이제 생각이 참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자아 자부심에서 이야기를 하면 말이죠. 근데 자아 자부심이라는 것이 이제 차차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이게 정체성이라는 데 단어가 있습니다.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기 내부에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비하를 하든지 자기가 자기 오만스럽게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든지 간에 정체성이라는 것은 단점이가 됐든지 단점이 되든지 간에 대개 이제 정체성은 자아정체성 이런 말도 쓰죠. 정체성. 이것하고 이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던 자기 단점, 장점이 이제 자기 머리 대뇌 속에 심어져 가지고 그것을 자기 대화를 한다고요. 자기가 자기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거 잘못했다, 뭐 잘했다, 내가 뭐 가능성이 있다, 이거 좌절한다. 좌절하면은 문제가 있죠. 자기가 자기 비하를 하면 얼마나 슬프고 절망감 있고 죽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결국은 그것이 이제 차차차차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변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의 이 능력이라는 건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아무리 절망감 있고 바닥에 깔려 있어도 바닥이 나고 슬프고 고독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스트레스도 나오겠습니다. 제일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는 사랑하는 상대자가 사망했을 때 스트레스가 100으로 쳐가지고 이제 스트레스 스케일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원래가. 그 상태가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상대자가 죽어서 사망했을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뭐 정이나 뭐 정신적,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정으로죠. 정으로 얼마나 이제 가깝길래 그것으로 이제 이별하게 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슬픈 고독한 것도 우리가 감내를 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해서 차차차차 뇌에서 변화를 시킵니다. 변화를 시킴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새로운 자아 자부심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그게 이제 이 자아 자부심의 이제 원칙적인 그런 효용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게 인생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아 자부심을 완성한다. 자아 실현을 한다. 자아 실현을 하기 전에는 그 전에는 엄청나게 자기 고독하고 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성자, 성인들은 전부 다 고독한 시간을 혼자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게 상대는 누구냐면은 신입니다. 조물주가 됐든지 신이 된 부처님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것을 갈구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이제
그러면 대답은 누가 해주느냐? 자기가 얼마나 깨달음이 있고 변화가 있단 말은 깨달은 것입니다. 변화를 시킴으로써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그 자체가 자기 내부에 있는 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래에 신은 죽었다. 자기 머릿속에 대뇌 속에 신이 있는 거다. 신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대뇌에서 창조한 거다. 인간이. 그렇게 조금씩 개념이 바꿔지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이제 진화설, 찰스 다윈의 진화설이 옳고 뭐 그렇고 종교계에서는 그걸 믿지 않는다 뭐 그렇게 하고 자꾸 이제 논쟁이 많은데 그런 논쟁이 있을수록 더 발전하는 거죠. 그 부분에 관한 한. 어쨌든 이제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제 나이하고 좀 관계가 있죠. 이제 성인이 되면은 이제 성숙하게 된다고, 자아의식이 성숙해진다는 말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체성에 관해서는 이제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타입이 있고, 어린이 타입, 그 다음에 성인 타입, 어버이 타입, 성인 타입, 이 세 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한 30살, 40살 먹었어도 어린애 같은 캐릭터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나 사람의 됨됨이가 굉장히 미성숙된 어른이 많습니다. 소갈머리가 없는 거죠. 정신연령은 IQ가 높은데 정신적인 이제 수준이 낮으면은 이제 정신연령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의 나이에 이제 따라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자아 또는 자아 정체성 또는 정체성 서로 혼용해서 쓰기는 씁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고, 자라는 것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한 3살, 4살, 5살까지 해서 자아가 이제 안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청소년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이 자아 정체성이랄지 자아 의식이 굉장히 이제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은 이제 좀 미성숙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튼 정체성은 자아 의식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어린애 타입이 있고, 그것은 4세 내지 5세 이하.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애 타입이 이제 어버이 타입이 그렇고, 제일 낮은 레벨이 이제 어린이 타입인데, 이제 자유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고, 순종적인 애들도 있고, 반항적인 애들도 있고. 성인 타입에서는 7살부터 12살 이상에 있을 때는 성인 타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어버이 타입의 이제 어린애들은 부모나 아버지를 그대로 모방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에서는 이제 어머니나 부모를 모방해서 따라서 하고 닮아가고 동시화시키는 동기화, 동일시하는 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거울 세포, 거울, 이제 비추는 이제 거울에 똑같이 머릿속에 세포가 깔려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하면
부모가 이제 이런 캐릭터로 나가면은 이제 이 자식들이 그 똑같이 따라한다고. 그 나이가 바로 4세 내지 6세 때 어버이 타입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도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그 이념적인 공산주의고 다 이제 다 망해버린 이제 공산당 이제 사회주의인데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하도 이제 핵폭탄을 만든다고 그 힘으로 자주주의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나 인간 진화론이랄지 자부심의 원칙에 상당히 어긋나는 스타일인데 어떻겠습니까? 같은 동포인데 저렇게 핵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헌법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민주공화국이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화국이 됐든지 민주주의가 됐든지 자본주의가 됐든지 시장경제가 됐든지 모든 것이 자유로운 강하고 참된 자부심에 근거를 해서 발전된 서양의 월등한 문명, 그걸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자란 것은 인정을 하면서 빨리 적응하고 깨우쳐서 빨리 도약을 시켜야지 우물쭈물 이것이 가는 뭐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말이죠. 우물쭈물 하다가는 다시 또 강대국에 먹힘을 당합니다.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래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이 중요한 것은 그러지만은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주장해야 하는 보수 세력이 아무 태안도 없이 저렇게 있는 것을 그것만 봐도 더 답답을 노리시죠. 난 정치가는 나는 아니고 정치에 관해서 중립을 지키는 이제 국민이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국가를 좌우하는 지도자들이 자부심에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무능하고 격식이 없고 머리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것도 바보지 않니? 바보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신문화가 그렇게 중요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먼저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개인적인 자부심을 발전시키는 게 서양의 원동력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소위 융합사고라는 것을 지난 강의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도덕을 형성한 국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도덕이 그 초기 유교랄지 그런 이제 그런 동양의 도덕 문명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더 발전한다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은 싹을 잘라서 아주 날씬하게 만들고 핵심적인 것만 더 발전시키고 단점은 가지를 쳐서 다 이게 쓸데없는 것은 다 정리를 하고 그러는 것이 새로운 제3의 유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는 건데요. 시대가 다르고 발전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도덕 관념 가치나 기준도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편리하고 유용하게. 그게 창조적입니다. 근데 옛날 유교라고 다 좋은 유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양하고 양심과 책임, 이것이 이제 서양 문명의 자부심 원칙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아 자부심을 이제 고양시키면.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자유와 선택 뭐 이런 것이 자꾸 내가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데, 정치적인 서양의 뭐 3대 시민혁명이 됐든지 개인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개인주의, 집단주의. 개인이라는 그 말 자체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단어가 책을 읽어보니까 자유라는 게 탄생을 했어요. 언제 지구상에 이 자유라는 것이 탄생했냐면은, 또는 개인주의, 개인이라는 것이 탄생했냐면 르네상스 그 전후에부터 생겨났습니다. 그 전에는 개인주의란 말이 없었습니다. 개인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선택, 자유란 말도 별로 사용하지 않았고, 새로운 이제 창조적인 문명이 생겨난 것이 르네상스 혁명이고, 문의 혁명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초기에는 정치적으로 많이 이렇게 그런 사상이 뻗쳐나오는데, 나중에는 실생활에, 그러니까 이제 직업적인 차원에서 공업이나 상업이나 무역 같은 것이 많이 발전되고, 정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 가서는 개인의 자부심에 관한 개인이나 자유라는 사상이 굉장히 대두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유롭게 개인이 선택하고, 직업이 됐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개인적인 결정에 의해서 개인적인 새로운 것을 생각을 많이 해야지 사업에 실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아주 과학적으로 굉장히 여기서 이제 의식하며 살기라고 이제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뭘 하든지 생각 나름이라고. 생각이 얼마나 신중하고 심오하고 넓게 잘 점검을 하고. 그러니까 유명한 우리나라의 재벌 한 분은 두 가지가 있잖아. 한 분은 무슨 일을 하는데 너 해봤어?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꼼짝 못하게 당하잖아요. 그분은 자기가 해봤다 이게야. 너 해봤어? 그런 재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재벌은 자기 부하를 양성할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뭐 돌다리를 두들려 가면서 확신이 섰을 때 결국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컴퓨터 사업을 이제 시작한다든가, 그런 애들을 이제 성공담에서도 다 알 수 있듯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선택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결정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자기가 그렇게 100% 생각하면 책임서, 그건 결과, 망했든지 흥했든지 그 책임은 그 자유를 누리고 선택한 그 사람에게 100% 이제 이 책임을 돌려야 된다고. 그게 아주 철저하게 심어진 데가 현재의 선진 의식구조의 핵심입니다. 나중에 또 이제 자아 자부심에 또 이야기했지만, 그게 빠지면 아무것도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데 철저히 그 선진 그 의식구조에서는 그걸 아주 강조하고 100% 책임을 져라 이 말이야. 그게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처벌을 받고 상을 주고 그런 게 당당히 내려오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야기했지만은 생각하는 레벨에 얼마나 생각을 능률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아 자부심의 이 성공, 그게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교권에서도 예를 들어서 집단 의식 구조를 개선해야 될 때가 있죠. 뭐 좋은 점도 다 이어가야 되겠지만은, 이제 선진국에서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동양의 집단주의, 서로 협동하고 그걸 아주 부러워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자들도 요새 이제 자아 자부심이 너무나 세게 막 이렇게 강조되고, 지난 뭐 100년간, 200년간 그렇게 자아 자부심을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로 이제 이 행복과 성공을 쟁취하려고 쭉 노력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쳤어요. 서양 사회에서도 피로하고 위험하다. 이게 위험 사회, 피로 사회, 폭발하게 생겼다. 정신학적으로.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동양의 종교나 동양 집단 의식구조를 좀 갈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염탐을 하고, 그런 시대가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은 좋은 거, 나쁜 건 나쁜 거 잘 가려서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자꾸 주눅을 준다든가 너무나 오만하고. 우리나라가 저기 옛날에는 심했지만은 지금은 좋아진 게 뭐냐면, 저개발 국가에 가서 자기가 오만하게 돈 잘 쓰고 쓰레기 잘 버리고, 그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을 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 속이 뻔하게 이 격식이 나타나고, 문명 국가랄지 지식 머릿속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런 짓거리를 하면은 그게 인간답지가 않죠. 그런 것도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유교는 좋은 점이 있지만은, 이제 이 공자님이나 맹자님께서는 덕치라고 그러는데, 덕치는 우리가 비현실적이라고. 그 덕치를 누가 어떻게 그렇게 다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적어도 법치라도 해야 되는데, 공산국가에서 법치를 제대로 한 국가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중국 긴 역사에서도 법을 지킨 사람도 없었고, 부정부패를 컨트롤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맨날 뇌물, 이제 비리그만 이제 맨날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이제 중국 역사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양한테 당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식민지 시대가 됐었고, 그래서 내부 자체에서 일어나는 자아 자부심, 외부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좀 나중에 또 강의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내부에서 일어나느냐, 외부에서 2차적으로 해서 자아 자부심이 발동이 됐는지, 내부 자체에서 자기가 참여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동기부여, 자기 자신이 동기부여를 발동시켜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직장에서 일하고, 스스로 정진하고, 뭐가 이제 어떤 분야에서든지 세계 최고가 되려면 미쳐야 되잖아. 미친단 말은 정신없이 그 분야에 몰입을 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지력이고 영감이고 다 연관됩니다. 그런 사람이 최고의 자기 자아를 펼칠 수 있는 인간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서로 연구하고 그러는 것이 내 짱으로 삽시다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고차원인가 저차원인가는 몰라도 주저없이 강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